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저질러진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권력형 부패 약취가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국민 혈세가 좌파 권력과 결탁한 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악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호남 출신 자유우파 경제학자인 이양성 전북 군산대 교수는 경제학 용어인 규모의 경제에 빗대어 규모의 부패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규모의 부패를 보여주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교수는 부패도 규모가 커지면 추가적 부패를 저지르기도 쉬워지고 은폐하기도 쉬워진다면서 그래서 규모의 부패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양광 비리의 정상은 국민 혈세 4조 6천억 원이나 들어가는 전북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태양광은 모든 비리의 종합판이자 끝장판이며 사업을 집행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덕적 해이, 즉 모럴 해저드의 교과서라고 할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며 모든 사업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비리와 부당거래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양성 교수가 SNS에 올린 꽤 장문의 글입니다만은 규모의 부패, 새만금 태양광이란 제목의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이양성 교수 글을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아주 실력이 탄탄한 경제학자인데다가 글도 대단히 잘 쓰는 그런 지식인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경제학에 규모의 경제란 말이 있다. 간단하다. 규모가 클수록 단위당 평균 생산비가 절감된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것을 보여줬다. 바로 규모의 부패다. 이젠 시카고 대학교 베커 교수가 범죄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때가 되었다. 시카고대 베커 교수는 대단히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부패도 규모가 있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부패 은폐가 더 쉬워진다. 그래서 부패 규모를 키우면 키울수록 더 헤쳐먹기가 더 쉬워진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은 말 그대로 음모였다. 정상이라면 어렵게 갖춘 원자력 기술을 스스로 포기할 이유가 없다. 원자력은 국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밀어붙였다. 그리고 친환경이란 명목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핵심은 말할 것도 없이 태양광이다. 친환경이라고? 전국을 다녀보라. 산자락이고 들판이고 파헤쳐지지 않은 곳이 없다. 엉터리 기술과 환경 파괴, 그리고 이젠 규모의 부패까지. 한국을 완전히 끝장낼 계획이었나 보다. 문제는 아직도 규모의 부패 그 끝을 모른다는 것이다. 한동훈 장관과 검찰이 집중력을 발휘할 때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사악한 정권입니까? 그러니까 탈원전과 태양광은 동전의 지금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그러니까 망국적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그 반대편에서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사업을 밀어붙였는데 거기에 엄청난 규모의 예산 국민 혈세를 퍼붓고 그중에 많은 부분이 권력과 결탁한 좌익 세력들의 배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부패가 저질러진 겁니다. 이 같은 부패의 재원은 물론 우리 국민 세금입니다. 그러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가 채무가 600조에서 무려 1000조로 400조나 치솟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완전히 지금 문재인은 거들낸 겁니다. 반드시 정말 모든 인간들을 하나하나 다 수사해서 다 잡아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당연히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입니다. 이양성 교수의 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말 그대로 태양광 공화국이다. 재난이란 이런 것이 바로 재난이다. 그나마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수천억 원의 혈세가 불법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한정에 조사를 해봤는데 비리 규모가 수천억대라고 한다. 그 비리의 정상은 바로 국민 혈세 4조 6천억 들어가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다. 김용택 시인의 시처럼 새만금을 돌아가면서 보라. 온통 태양광이다.
그 거대한 규모는 더 이상 뉴스도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 사업을 무면허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겼단다. 아무리 좌파들끼리 끼리끼리 짜고 친다고 해도 세상에 이래도 되는 거냐? 부패는 진화한다. 예전에 몇 놈들이서 끼리끼리 몇 푼 해먹던 그런 부패가 아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규모의 부패다. 부패도 규모가 커지면 추가적인 부패를 저지르기도 쉬워지고 은폐하기도 쉬워진다. 그래서 규모의 부패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곳을 표본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위법 부당 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한다. 부당하게 대출 지급된 자금은 총 2616억 원에 달한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 전국 지자체 226개 중에서 그러니까 10%도 안 되죠. 12곳이면 불과 12곳을 표본조사했는데 부당하게 지급된 국민 혈세가 무려 2616억 원이랍니다. 그럼 전체 하면 얼마겠습니까? 최소한 몇 조 혹은 몇십 조가 되는 거죠. 이 도둑놈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어가겠습니다. 태양광은 모든 비리의 종합판이자 끝장판이다. 사업을 집행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덕적 해이의 교과서다. 그보다 더 도덕적 해이를 더 정교하고 더 종합적으로 저지를 수 없을 정도이다. 그래서 교과서다. 도덕적 해이 교과서의 실습 현장이 바로 전국의 태양광 사업일 것이다. 유형도 다양하다고 한다. 위법, 부적정 대출, 공사비 부풀리기, 허위세금 계산서, 보조금 삥땅치기, 쪼개기 수의계약 등 없는 것이 없을 정도다. 정부는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모든 사업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비리와 부당 거래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탐욕으로 얼룩진 사람들에 의한 비리의 종합판, 규모의 부패, 이런 것이 진짜 재난이다. 이 사항은 이양성 군산대 교수가 규모의 부패, 새만금 태양광이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정권 시절 저질러진 태양광 비리, 태양광 사기, 국민 혈세 빼먹기와 관련돼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 교수는 이보다 앞서서 소위 문재인 정권 시절에 역시 밀어붙였던 군산형 일자리 창출이라는 결과적으로 이 역시 사기 사업이었습니다. 보조금 비즈니스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이 교수가 지적한 글을 썼는데 이 내용도 한번 우리가 경청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보조금 비즈니스, 중국 전기차와 군산형 일자리 창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은 친북 좌파 시다발이다. 전북이 좌파 계급 서열 가장 핫발이라는 뜻이다. 이 교수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호남의 자유우파 지식인인데 특히 전북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의 고향이기도 한 전북 문제를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군산 GM 대우가 망하고 전북 민심이 안 좋아지자 분위기 띄웠지. 전기차를 만든다고 에디슨 모터스가 들어왔는데 얼마 전 주가 조작에 연루돼서 시끄러웠지. 그런데 이 에디슨 모터스가 알고 보니 생산회사가 아니고 완전히 판매회사였다는 거. 다름이 아니고 전량 중국에서 반제품으로 들여와 군산에서는 조립만 해서 팔았단다. 그럼 그게 중국차 판매법인이지 생산법인이냐? 말 그대로 형식만 갖춘 것이다. 아니,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순전히 눈속입니다. 전기버스 한 대 팔 때마다 막대한 보조금까지 들어갔단다. 그러니 실은 중국 버스 회사가 한국에서 전기차를 팔아먹도록 문재인 정부와 전북 지자체가 합심해서 도와준 격이다. 군산에 일자리 창출했다고 얼마나 요란하게 떠들든지 민망할 정도로. 그것뿐이 아니다. 부지 매입하는데 엄청난 특혜가 제공됐다고? 전기버스 파는데도 보조금, 인건비도 보조금, 부지 매입도 전체 비용 중 1%만. 한번 뉴스 봐라. 그럼 이런 게 사업이냐? 정부와 지자체가 한국인들 세금 들여서 중국 전기차 조립 판매법인을 모셔온 것이지. 이런 게 비즈니스고 전기차 산업 생태계인지 묻고 싶다. 전라도에선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광주 복합몰 쇼핑,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왜 세금 걷어 보조금이란 명목으로 남의 나라 버스들을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팔아주냐고 이 덩신들아. 코리안들이 시다발이냐? 그럼 군산에서 중국차가 한 게 뭐가 있는 건데? 논리는 공장 부지 이용해줘서 고마운 거네? 그렇게 땅 짚고 헤엄치기였으면 국내 청년 사업가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던가. 이런 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외친 군산형 일자리 창출이다. 군산이 친북 좌파들 거점 도시냐. 지금 여기서도 나오지만 문재인 정권 때 한참 이 사업하면서 군산형 일자리 창출한다고 엄청나게 홍보들 했죠. 그리고 이 어용 언론들은 문재인 정권의 그 같은 선전에 열심히 박수 쳐줬죠. 그래서 상당수 국민도 속았죠. 군산에 뭐 엄청난 사업이 일어나고 일자리가 생기는지. 실상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세상에 이젠 안 팔리는 중국 차들 한국 국민들 세금 들여 한국 국민들에게 팔아먹다니. 이 나라는 진짜 누구의 나라냐? 그런데 이 사실을 왜 전주 MBC만 보도하냐? 서울 MBC도 보도해야지. 서울이 아닌 지방은 그냥 아무렇게나 된다는 뜻이냐?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 군산 시민, 전북 도민, 그리고 나아가 한국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런 게 바로 친북 좌파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의 사업 방식이다. 모든 게 보조금으로 시작해서 보조금으로 끝난다. 보조금으로 사업장 만들고 보조금으로 생산하고 보조금으로 판매하고 보조금으로 사고, 이런 게 바로 아무나 할 수 없는 보조금 비즈니스다. 그래서 그들을 신뢰할 수 없다. 그것은 사업이 아니고 부패한 정치이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에서도 보조금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앞에 나왔던 태양광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보조금. 그 보조금은 뭐냐? 그게 바로 국가 예산, 우리 국민의 피 같은 세금, 혈세에서 나간 겁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지금 이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로 권력과 결탁한 좌익 세력들이 엄청나게 떼부자들이 됐고, 나라 국가는 비어가고 국가 채무는 엄청나게 늘어났고 나라는 빠른 속도로 망가져 갔던 겁니다. 그나마 지금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정권 시즌2인 이재명 정권 등장을 막았으니까 지금 이런 내용도 조금씩 보도라도 되고 있지.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 이런 사실들이 지금 하나도 국민들이 알지 못한 채 또 5년을 이따위 식으로 나라가 굴러갔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짓들을 저지른 최정점에 있는 문재인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문재인에 대한 단죄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문재인에 대한 수사, 단죄 이런 부분을 안 하고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많은 애국 시민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정당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 점을 윤석열 대통령과 현재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철저하게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